14번째로 큰 섬 교동도. 통제가 엄격하다 보니 사람 손을 타지 않아 자연의 모습 그대로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아름답고도 슬픈 섬이다. 어떻게 보면 한의 땅이다. 한이 맺힌 땅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떤 한 맺힌 사연이 있는 건지 아름답고도 슬픈 섬 교동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군사적 요충지였던 강화도. 그 가까이에 배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교동도가 있습니다. 비옥한 땅 때문에 농작물들이 성장이 빨라서 먹을거리가 풍부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교동의 특산물 교동쌀의 품질은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교동도. 그런데 대체 왜 이곳이 한이설이고 슬픈 사연을 간직한 곳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보자면 고려 21대 왕 희종부터 조선 10대 왕 연산군, 안평대군, 임해군, 능창대군 등 11명의 왕족이 교동으로 유배왔다고 합니다. 유명한데 보통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산군을 비롯해서 광해군, 능창군, 쭉 이제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왜 교동이 왕족의 유배지였을까? 왕족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왕이 되었다가 영모라든가 어떤 그런 반정에 의해서 유배돼서 이쪽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왕이 항상 견제를 했어야 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한양에서 가깝고 또 실제로 가깝지만은 아주 불편한 그런 곳 바로 교동. 그래서 교동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왕족의 유배지가 됐던 겁니다. 보통 유배지는 개성, 한양과 먼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왕들의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감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한설인 왕의 유배지 교동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왕은 바로 연산군인데요.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포악한 정치로 민심을 잃고 결국에는 중종 반정으로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떠나게 된 곳이 바로 이 교동도인 거죠. 이 몸이 없이 들어간 탓에 사람이 한이 되었구만. 이놈이 표시를 팔아. 이놈한테 표시 줄 때 하푼 안 받은 난 뭐냐. 내놔라. 이 기새끼 같은 놈. 충성이란 삼오요 거동은 곧 교동일세. 일만 흥청 어디 두고 석양 하늘의 뉘를 쫓아가는 곳. 주어라 얘 또한 가시의 집이니 날 세우기엔 무방하고 또 조용하지요. 거느리고 놀던 미인들을 두고 유배되는 연산군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온 백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며 연산군은 애처롭게 이 교동에 도착했을 겁니다. 사실 그 연산군 유배지는 지금 현재 이제 교동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하게 되는 의견은 사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문헌이라든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동에서는 그 봉소리와 그다음에 고구리와 읍내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지금 대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유배지로 추정되는 첫 번째 장소 교동면 읍내리입니다. 평평한 푸른 밭이 이어져 있고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한적함만이 느껴지는 길. 교동면 일대 옛 고구려의 행정구역 초소였던 교동읍성. 현재 남문만 남아있는 이 교동읍성처럼 연산군 유배지를 찾아가는 길목에는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고려시대 그 이후부터 조선시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역사적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아주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지역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통선으로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발길이 이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아주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폐해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또 다행일지도 모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죠. 사람들의 발길과 손길이 닿지 않아
과거로 여행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교동읍성 뒤편이 바로 연산군의 유배지입니다. 유배지라고 해봐야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 모습. 그런데 민가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곳, 왜 유배지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교동군 읍지에 붙게 되면 이제 그 연산군이 교동으로 이제 방출되었다라는 게 딱 이제 한 두세 줄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냐면 본현으로 방출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 광무 3년에 교동군 읍지에 기록으로 나옵니다. 근데 본현으로 방출됐다. 고현은 북으로 뭐 맨리에 그 지금 고구리에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광무 3년 그 당시에 본현은 어디냐? 아니 읍내리거든. 그래서 이제 강화사라든가 이제 교동읍지라든가 교동지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연산군 유배지를 이제 교동에 이제 읍내리인지 270번 이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 흔적 없던 곳에 교동군 읍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비석과 안내판을 세워놨는데요. 그런데 읍내리를 연산군 유배지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배지 안내판 옆에 위치한 부근당이라는 곳 때문인데요. 부근당은 어떤 곳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때의 그 관부에 있던 부근당은 조금 달라요. 그 도울부자에 미나리 근자를 쓰거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부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은 그 부근당에는 미나리 근자를 쓰는 부근당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그 관부에 있던 그런 부근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동의 부근당은 연산군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께 부탁을 드려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를 열쇠를 아니 저기 해놓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뜯어. 부근당 안에 자리하고 있는 탱화, 연산군과 패비 신씨로 추정됩니다. 저분이 이제 연산군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패비 신씨고 그 아래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각시가 하나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근데 이제 저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부근 당제를 지낼 때에 그 연산각시라고 그래가지고 처녀 봉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제를 지내면서 처녀를 제물로 바친 거죠. 예. 처녀를 제물로 바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저 탕화에다 연산각시를 그려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강화사, 교동 향토지 등에서도 부근당이 연산군의 유배지라는 기록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연산군의 유배지로 추정되는 두 번째 장소를 찾아갔는데요. 읍내리보다 더 한적하고 휑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 지금 물었네. 대체 왜 이곳을 유배지로 추정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지금 신골이라고 합니다. 신골. 그 신골이라고 한 그 마을의 유래는 그 연산군 그 패비 신씨, 그 패비 신씨의 그 성을 따서 신골 그러는데 연산군이 교동으로 유배 올 당시에 그 패비 신씨와 그 일가들이 여기 와서 살았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이름도 신골 그렇게 됐는데.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유배를 와서 지냈다는 봉소리. 역사의 기록으로만 있을 뿐, 또 유배지로 추정만 할 뿐,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동에는 지금 연산군 유배지 하나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대두되고 있지, 나머지 뭐 시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능창대군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많은 그 왕족들의 유배지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지조차 가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이 맺힌 것은 아닌지, 외로웠던 시간을 보낸 장소인데 그 당시도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들을 찾아주는 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찾아간 곳은 고구리.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초입의 큰 나무였는데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만 같지요. 이 자리가 고려 때 조선 초기까지 그 현이 있던 자리입니다. 예. 근데 고려 시대 때의 교동의 명칭은 고목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높을 고자에 뿌리근자를 써가지고 고목근현이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바로 현이 있던 현터입니다. 연산군은 평소 소행이 한없이 잔인 패려하여 사람 죽이기에 꺼리낌이 없었으니 폐위되어 물러갈 적에 마땅히 형벌을 받을 줄로 알고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날 큰 바람이 일어나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하다가 간신히 교동에 당도하였다. 좌우로 호위하여 현정에 들어가매 장수와 군사들이 둘러섰으니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 곳에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나무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미리 말을 안 해줬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의 유배지 하나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안치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연산군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배되었던 당시 상황을 문헌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협소해서 뭐 해가 보이지 않고 그 자그마한 창 하나만 있다 이런 데는 이런 이제 문구가 나와 있고 따라갔던 장수 심순경이 복명하기를 아무 탈 없이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는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서 다투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안치소에 도착해보니 둘레에 친 울타리가 좁고 높아서 해를 볼 수가 없었으며 다만 작은 문 하나가 있어 음식을 통하였습니다. 저렇게 비석 하나만 쓸쓸하게 남아있는 유배지네요. 조선시대 폭군으로 알려졌던 연산군 임금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서 교동에서 죽고 그러나 철종된 이 원범이는 14살 때 강화도 오게 되는데 영모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집안이 연루가 돼서 원범이가 몇몇 남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교동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왕으로 있다가 교동에 가서 생을 마치고 그것도 우라병으로 죽은 걸 알고 있고 교동에 귀양을 완 그다음에 초동 남욱군 원범이는 왕으로 올라갔다는 역사에 보면 상당히 그 대비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의 교동도 한서린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교동도에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극과 극을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왕족들의 유배지였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극과 극을 달리는 아주 그 역사의 산실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혹자들은 아름답고도 슬픈 섬이다. 교동도에는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